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서울의 주요 연구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예방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그런데 제 정신은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또렷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지난달 68살의 한 여성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셨죠. 평생 칼처럼 예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엌에 서서 왜 거기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너무 짙어서 일주일에 2번이나 출구를 놓쳐 운전을 그만두셨습니다. 주치의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칼륨 수치는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비싼 영양제를 처방하며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뇌 스캔을 검사했을 때 저를 두렵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신경 조직은 칼륨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액은요? 칼륨으로 가득했습니다. 칼륨은 그녀의 몸속에 있었지만 쓸모없이 떠돌아다니며 뇌에는 절대 도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마를 만져보세요. 두개골 안에서 여러분의 뇌는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혈액-뇌 장벽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뇌로 들어가고 무엇이 밖에 머무를지 결정하는 보호벽입니다. 그리고 영양제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키는 칼륨의 90%는 절대 그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혈류에 돈을 붓고 있는 동안 뇌세포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0건이 넘는 뇌 영상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문제는 칼륨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섭취하느냐,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칼륨이 신경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느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다음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단어를 잊어버리십니까?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리십니까? 오후가 되면 생각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까? 책을 읽을 때 집중하기 힘드십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미네랄을 간절히 원하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바나나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코코넛 워터를 마시라고요. 칼륨 알약을 먹으라고요. 저는 환자들이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그냥 통과해버리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을 봅니다. 칼륨은 기억이 형성되는 햄에 절대 도달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일어나는 전두엽 피질에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칼륨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기관 밖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륨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좁가지 흔한 것들을 밝히겠습니다. 그중 3가지는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것입니다. 2가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운반 통로를 열고 굶주린 신경 조직에 칼륨을 넘치게 하는 정확한 새끼 식사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18년간의 뇌 영상 연구입니다. 이것은 혈액-뇌 장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정확히 60일 동안 이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제 진료실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쓸모없는 영양제를 끊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뇌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적절한 칼륨 공급 없이 오래 갈수록 손상은 더 영구적이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식사부터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몇 분 안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기억력 상실, 머릿속 안개, 인지 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걸까요?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칼륨은 뇌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몇 개나 먹든 영양제에 얼마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칼륨은 혈액에 머물고 몸을 순환하며 절실히 필요한 신경 조직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뇌세포는 굶주리고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3일 전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명확하게 기억나십니까? 이제 제 어제 하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가 바로 혀끝에 있었지만 사라져버린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륨이 뇌 조직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 이런 패턴을 5번씩 봅니다. 환자들은 완벽한 칼륨 수치를 보여주는 혈액 검사를 들고 제게 옵니다.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주치의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급 뇌 영상 검사를 수행하면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것이 표준 혈액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지난 봄 제 진료실에 오신 74살의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칼륨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알약을 삼켰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드셨습니다. 딸이 이분을 제게 데려온 이유는 이씨, 할머니께서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서 계시다가 왜 거기로 걸어갔는지 잊어버리시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특수 영상 촬영 검사를 실시했고 즉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뇌 칼륨 수치는 최적 수준의 53%에 불과했습니다. 영양제로 섭취한 칼륨은 혈액 속에서 쓸모없이 떠다니기만 할 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벽은 뇌를 보호하는 요새 같은 것인데 칼륨은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적절한 시기에 활성화되는 특정 운반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 업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혈중 수치로 성공을 측정하지 뇌 수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실제로 신경세포에 도달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달에도 제품을 사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제 연구를 통해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 조직으로의 칼륨 흡수는 하루에 3번 열렸다 닫히는 정확한 시간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칼륨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반 통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칼륨 전달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흔한 음식과 약물이 7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인 것은 이 차단 물질 중 3가지가 사람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먹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 하나는 60세 이상 한국인의 80%가 매일 아침 완전히 믿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다들 충격에 빠져 저를 쳐다봅니다. 이제 7가지 침묵의 차단 물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여전히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피곤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모두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요? 주치의들은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뇌세포 내부의 실제 칼륨 수치를 측정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68%가 신경 조직에 심각하게 낮은 칼륨 수치를 보였습니다. 혈액은 괜찮았지만 뇌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제가 영양과 뇌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뇌혈관장벽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열리는 특수한 문, 운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들을 꽝 닫아버려서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칼륨이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흔한 것들이 7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단 물질은 주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걸 압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최 씨 할머니께서 심각한 기억력 감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바나나 3개를 드시고 칼륨 보충제도 드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여 최대 90분 동안 칼륨 운반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커피를 아침 식사 2시간 전으로 옮기기만 했는데 6주 만에 인지 능력 점수가 41%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단 물질은 제산제입니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약을 드신다면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런 약물들은 소화계의 산도 균형을 변화시켜 칼륨 결합, 단백질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이 단백질 없이는 칼륨이 뇌에 필요한 형태로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씨 환자분이 12년 동안 매일 밤 제산제를 드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는 완벽했지만 뇌는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식단 변화를 통해 역류를 해결했고 4개월 만에 정신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세 번째 차단 물질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설탕입니다. 이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30분 이내에 단 것을 먹으면 인슐린 급증이 실제로 칼륨을 뇌에서 멀어지게 하여 대신 근육세포로 밀어넣습니다. 근육은 영향을 받지만 뇌는 계속 굶주립니다. 이것이 바로 과일에 꿀을 넣어 먹거나 저녁 식사 직후 후식을 먹는 것이 뇌 건강을 해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차단 물질은 탈수입니다. 뇌는 73%가 물입니다. 제가 언급한 운반 통로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찬물은 실제로 통로 활성화를 늦춥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매 식사 2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이것이 운반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5번째 차단 물질은 만성 스트레스와 높은 코르티솔 수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뇌보다 심장과 근육을 우선시합니다. 칼륨이 다른 곳으로 돌려집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6번째 차단 물질은 비타민 B6 부족입니다. 칼륨은 통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충분한 B6 없이는 뇌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 다 함께 필요합니다. 7번째 차단 물질은 빨리 먹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면 미주신경이 영양소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운반 통로가 활성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매 입마다 최소 15번은 씹어야 합니다. 이 7가지 차단 물질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 건강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십시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혈액 검사에서는 모든 게 괜찮다고 나오는데도
뇌가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영상 연구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기억력 문제와 끔찍한 머리 멍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왔고 어떤 분들은 손주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계속 칼륨 수치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PET 스캔으로 실제 뇌 조직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륨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혈류 속에 떠다니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뇌 주변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 장벽은 뇌를 독소로부터 보호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통제합니다. 칼륨은 원할 때마다 이 장벽을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시간과 특정 조건에서만 열리는 문과 같은 특수 운반 통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있어서 그 문들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반 통로는 하루 중 3번의 특정 시간에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오후 12시에서 1시, 그리고 저녁 6시에서 7시입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흡수율이 73%나 떨어집니다. 73%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나나를 먹어도 뇌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특정 종류의 지방과 결합된 마그네슘입니다. 둘 다 함께 있지 않으면 통로는 부분적으로만 열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부산, 한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먹으면서도 칼륨 결핍 증상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입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5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리셨죠? 매일 고구마를 드시고 따님이 미국에서 사온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죠.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적정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에 혼자서 밥과 함께만 모든 것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공급원도 없고 건강한 지방도 없었습니다. 칼륨이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3번의 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보카도 반 개와 생아몬드 한 줌,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드셨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필요한 정확한 지방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아몬드는 통로를 여는 마그네슘을 제공했습니다. 정회는 참기름을 곁들인 데친 시금치와 구운 고등어 한 조각.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은 뇌 장벽의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저녁 6시에는 올리브유, 소량과 함께 조리한 흰 강낭콩과 추가 마그네슘을 위한 호박씨. 3주 만에 이씨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사라졌다고요.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손자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접할 수 있었던 같은 음식들이지만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영양제 산업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리된 칼륨 알약을 팔면서 아무 때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분리된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칼륨을 다른 영양소와 함께 포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지방, 보조인자들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뇌 통로를 엽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까지 흔한 것들이 황금 시간대에도 이 통로들을 완전히 막습니다. 이것들을 섭취하면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칼륨 식사 1시간 이내의 커피, 녹차, 모든 제선제, 백설탕, 가공 소금, 소량이라도 알코올,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과도한 물, 식사와 함께 물을 1잔 이상 마시면 운반 신호가 희석됩니다.
3번의 시간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약 복용 시간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저지르고 있는 4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섭취하고 있으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90%의 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매일 아침 바나나를 먹는 분들조차도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불과 3개월 전 강남병원에서 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씨, 할머니 74세입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칼륨 영양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여전히 심한 머릿속 안개, 기억력 감퇴,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따님은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뇌 특수 영상 검사를 실시했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칼륨은 혈액에 있었지만 뇌 조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혈류 속에서 쓸모없이 순환하다가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영양제, 수십만 원, 완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 뇌장벽에는 자물쇠가 있고 칼륨이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매우 특정한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그리고 운반 통로를 활성화하는 특정 영양소와 결합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칼륨을 복용하기에 최악의 시간은 정확히 여러분 대부분이 복용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이른 아침에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혈액 뇌장벽 운반 통로는 가장 낮은 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뇌가 깨어나고는 있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 영양제를 화장실 병이에 직접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뇌의 칼륨 운반 통로가 최대 효율로 작동합니다. 이 3시간 동안 뇌는 혈류에서 신경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칼륨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년 동안 2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능적 뇌 영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마그네슘이지만 아무 마그네슘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 섭취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여 칼륨을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물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호박씨 한 줌을 드세요. 딱 한 줌, 약 20g입니다. 이것이 마그네슘 프라이머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오후 2시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중간 크기의 감자 하나, 시금치 2컵 또는 아보카도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안 됩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많아 수송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1스푼, 호두 6개 또는 간 참가의 2스푼입니다. 지방은 뇌세포의 수용체 부위를 활성화시켜 칼륨을 세포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지방이 없으면 칼륨이 뇌에 도착하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쇠는 있지만 돌릴 손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 할머니께서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3주 안에 정신이 명료해졌습니다. 2달 안에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또렷해져서 이름을 기억하고 대화를 따라가고 예전처럼 농담도 하셨습니다. 치매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칼륨이 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다면 돈을 태우고 계셨던 겁니다. 마그네슘과 지방 없이 칼륨을 섭취해 오셨다면 노력을 낭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황금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마그네슘을 먼저 그 다음 지방과 함께 칼륨을 드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유골까지 치명적인 차단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당신의 뇌에서 칼륨을 빼앗고 있는 숨겨진 적들이며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기억력 문제, 심각한 브레인 포그, 혼란을 호소하며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게 괜찮다며 환자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혈액에는 칼륨이 가득했지만 뇌는 칼륨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유집까지 차단제가 교도관처럼 작용하여 칼륨이 절실히 필요한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초의 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10분 동안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검토했을 때 유급까지 치명적인 차단제 중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차단제들을 제거하고 프로토콜을 따른 지 6주 만에 할머니는 손자와 다시 낱말 게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첫 번째 차단제는 가장 흔한 것으로 지금 여러분 가정의 80%에 있습니다. 바로 일반 식탁용 소금입니다. 나트륨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첨가되는 공결, 방지제 때문입니다. 이 화학물질들, 특히 페로시안 화물 화합물은 혈액 내장벽의 칼륨 채널을 직접 방해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릴 때마다 혈액 칼륨과 뇌 사이에 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정제된 식탁용 소금 사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바꾸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칼륨 전달이 30%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단제는 만성 탈수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물을 마시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마십니다. 찬물은 실제로 수송 채널을 수축시킵니다. 뇌는 칼륨 채널을 열어두기 위해 천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차단제는 감초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를 위해 마시거나 종로 같은 곳의 한약방에서 구입하고 계십니다.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뇌가 칼륨을 장벽 너머로 끌어당기는 데 필요한 효소를 차단합니다. 한약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성분 목록을 확인하세요. 감초가 들어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세요. 네 번째 차단제는 흔한 혈압약물, 특히 이뇨제입니다. 이제 들으세요. 처방받은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뇨제가 뇌가 사용하기 전에 신장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새끼 식사 프로토콜을 더욱 엄격히 따라야 하며 칼륨 보존 대체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5번째 차단제는 알코올입니다. 소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때 마시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이 신경 조직을 탈수시키고 혈액 내장벽의 밀착 연접을 손상시킵니다. 60일 동안 뇌의 칼륨 균형을 회복하는 동안 모든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세요. 6번째 차단제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이상은 신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칼륨을 배출하게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씨는 피로와 싸우기 위해 매일 커피를 5잔씩 마셨습니다. 커피가 실제로 이동 뇌의 칼륨을 고갈시켜 피로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잔만으로 줄였을 때 3주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차단제는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자면
뇌가 적절한 칼륨 기울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 세포에서 칼륨을 적극적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을 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모든 약물, 모든 보충제, 모든 습관을 지금 바로 이 읍까지 차단제와 대조해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중 90%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수이며 서류상으로는 칼륨 수치가 완벽해 보이지만 뇌는 굶주리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것을 7가지 치명적인 방해 요소라고 부르는데 만약 이것들을 당장 생활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가르쳐드린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홍차입니다. 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마시는 바로 그 차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채는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탄닌이 칼륨이 혈류로 들어가기도 전에 소화관에서 칼륨과 결합해버립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한 머릿속 안개 현상과 기억력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바나나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홍차를 4잔씩 마셨습니다. 차를 끊은 지 2주 만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차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지금 여러분의 약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뇨제입니다. 물약이죠. 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즉시 라벨을 확인하세요. 이뇨제는 신장이 물을 배출하도록 강제하지만 동시에 칼륨도 놀라운 속도로 배출시킵니다. 비극은 의사가 심장을 돕기 위해 이 약을 처방했지만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미네랄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2배, 때로는 3배나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금입니다. 음식에 뿌리는 소금이 아니라 가공식품, 라면, 절임 채소, 간장에 숨어 있는 나트륨 말입니다.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급증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칼륨을 배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싸울 수 없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부산 클리닉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는데 하루에 2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분들, 즉 현대 한국식 식단을 먹는 거의 모든 분들이 충분한 칼륨 섭취에도 불구하고 칼륨 결핍 증상을 보였습니다. 나트륨이 칼륨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강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방해 요소는 알코올입니다. 적당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 초의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소주 2잔만 드셨습니다. 사교적인 음주로 과하지 않았죠. 하지만 알코올은 이뇨제 역할을 하며 칼륨 흡수가 일어나는 장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제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한 달간 술을 끊었을 때 그의 인지 기능 테스트가 43%나 향상되었습니다. 주말 음주만 없앴을 뿐인데 43%나요? 다섯 번째 방해 요소는 감초뿌리입니다. 감초가 많은 전통 한방차와 약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이 칼륨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한방차를 드시거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성분을 확인하세요. 감초가 들어있으면 버리세요. 여섯 번째 방해 요소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배출하기 시작하죠. 완벽한 식단에 약도 없고 차나 술도 안 마시는데 관리되지 않은 스트레스 때문에 여전히 결핍인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심호흡,
걷기,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무엇이든 먹는 음식만큼 중요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방해 요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만성 저수준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너무 농축되어 몸이 세포막을 통해서나 혈액-뇌 장벽을 통해 칼륨을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미지근한 물 6잔이 필요하며 한 번에다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목록을 적으세요. 지금 바로 집을 확인하세요. 이 7가지 방해 요소 중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칼륨이 뇌에 도달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보충제에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뇌로의 칼륨 전달을 극대화할 새끼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식사해야 합니다. 1시간 후가 아닙니다. 아침 산책 후가 아닙니다. 30분 이내입니다. 왜냐고요? 수면 중에 뇌 운반 통로들이 재설정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후 정확히 45분이라는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이 통로들이 가장 수용적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 종일 칼륨 흡수가 67%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껍질째 찐 고구마, 정확히 180g, 원하는 방법으로 조리한 계란 2개, 그리고 4조각으로 자른 중간 크기 토마토 1개가 필요합니다. 이 특정 조합이 장벽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합니다. 고구마는 세포문을 여는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계란은 운반 중 칼륨 분자를 보호하는 인지질을 제공합니다. 토마토는 위에서 조기 분해를 방지하는 천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점심. 타이밍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 식사 후 정확히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이것이 몸이 첫 번째 흡수 주기를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 점심으로는 구운 고등어나 기름진 생선 100g, 시금치국 1그릇,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칼륨 이온이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때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보호막이 없으면 칼륨의 80%가 신경 조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저녁 식사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마세요. 뇌의 운반 통로들은 수면 중 세포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해가 진 후 닫히기 시작합니다. 7시 이후 섭취한 칼륨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칼륨 함량이 높지 않은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 여러분의 칼륨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7가지 음식과 약물이 있습니다. 먼저 멈추세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활성화시키려는 운반 통로를 수축시킵니다. 둘째,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치료제가 칼륨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약들은 위산을 중화시키지만 음식에서 칼륨을 분해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공 소금입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에 첨가된 고결방지제가 칼륨과 같은 세포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지금 당장 천연 해염으로 바꾸십시오. 넷째, 모든 종류의 술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다음 14시간 동안 칼륨 흡수가 차단됩니다. 다섯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모든 음식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칼륨을 뇌세포로 운반하는 섬세한 막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여섯째,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칼륨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효소 시스템을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가장 위험한 것은 공복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칼륨이 체내에 들어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이 7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이 뇌 안개, 기억력 문제, 정신 명료함 저하로 고생하는 또 하루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확히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따라 하겠다고 다짐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뇌 건강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방금 배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인지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7가지 칼륨 차단 음식 중 어떤 것을 모르고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뇌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안개나 기억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